1200만 기독교인들, 제발 분열된 기독교가 하나 될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동청당의 정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 개신교 뿌리가 모두 같은데 이념과 개인이기주의 또 교권주의로 인해서 분열된 한국 개신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개신교 연합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연합기구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그리고 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름들이 헷갈리니 잠시 설명을 하자면 보수 성향의 연합기구에 1989년 한기총이 출범을 했고 2012년 한기총에서 탈퇴한 교단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교연을 만들고, 그리고 2017년 한기총과 한교연으로 분열된 이 기존 보수 성향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한교총이 출범합니다. 또한 한교총과 한교연이 먼저 통합하기로 하고 이름을 한기연으로 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잘 되지 않고 다시 한교연으로 돌아와요. 결국 한기촌, 한교연, 그리고 한교총 세 단체는 서로 통합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수 진영과 별개로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가장 오래된 연합기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역사와 흐름상 먼저 교회협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CK라고 불리는 이 교회협은 기장, 그리고 예장 통합, 그리고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순복음, 구세군,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 정교회, CBS 기독교 방송, YMCA, YWCA,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대한성서공회가 가입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개신교 연합기구예요. NCCK는 1924년 9월 24일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 연합 구축을 위해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라는 이름으로 창설됐습니다. 창설 당시 조선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조선미감리회, 조선남감리회 뿐 아니라 외국 선교부로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장로교 등 4대 장로교와 그리고 여기에 미국 북감리교회, 미국 남감리교회 등 우리나라 교단뿐 아니라 외국 선교부와 기관들까지 함께 했는데, 이것은 당시에도 복음을 전해준 교단의 영향을 받아왔었고, 특히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한국의 외교권을 뺏기지 않습니까? 이어서 1910년 일제 침략기로 접어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처한 상황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외부적 통로가 바로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했었던 것이죠.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후에 세계교회와 연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NCCK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한국개신교의 대표가 외국 선교사의 수를 넘어서면서 선교사들은 NCCK가 한국인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 줍니다. 외국인 선교사 의존 시대를 벗어나 한국인 조체의 최초의 개신교 연합기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국가와 종교의 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친일잔재와 또 각종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어요. 교계 안에서는 신학교들이 분열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조선신학교 교수들이 제명하는가 하면, 국가적으로는 1949년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김구가 살해되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원망과 불신 그리고 분열의 연속이었던 1950년대를 지나서 1960년에 이승만 정권에 향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예언자적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음을 반성하고 다시 연합해야 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불과 1년 후인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교계는 또다시 분열하고 맙니다. 1969년 박정희가 다시 삼선을 하고자 할 때 NCCK의 기장의 김재준 목사를 선두로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 개헌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유신 반대 운동을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확대해서 가혹하게 탄압했죠. 예를 들어서 1974년 4월 정부는 개헌 운동을 막기 위해서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을 조작했어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조사를 받았고 이 중에 183명이 사형 및 무기징역을 포함한 실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에 의해 징역에 처했던 것이죠. 반대로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개신교 대형 집회들을 이용하고 보수 개신교에서도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3년 빌리그레암 한국 전도대회, 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았었습니까? 또 대학생 선교회 CCC가 주최한 엑스플로 74, 그리고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 이런 것들은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이때 정권의 지원을 받았던 보수 종교인들은 주로 민주화 운동을 용공으로 비난하거나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서 정권에 접근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군사정권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CCK는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에 함께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 민주화항쟁 이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두환 정권에 대항하며 민주화, 인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예를 들면 76년에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를 설립해서 7, 80년대 개신교 민주화 운동의 전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87년 6월 항쟁으로 이루어져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자, 87년 민주화 이후에 NCCK는 통일운동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인 88년에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이전의 통일운동 성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통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기독교 운동의 하나의 척도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성을 갖습니다. 이후에도 NCCK는 생명, 정의, 평화, JPIC의 측면에서 인권운동, 교회 일치운동, 예전, 전통, 회복운동,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과 특별히 유족들과 함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또 각종 소수자들을 비롯한 차별 금지 운동, 그리고 타 종교들과의 대화, 더 나아가서 생태 환경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연합기구입니다. 초창기부터 세계교회와 연합하다 보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 교회 연합회인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온누리교회에서 WCC와 그리고 NCCK 탈퇴 청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탈퇴 청원 이유가 NCCK가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지지하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협의회는 강제적인 구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교단들이 말 그대로 협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기구입니다. 토론하고 대화하며 온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되는데, 때로 그런 과정은 생략하고 너무 쉽게 분열, 단절, 탈퇴, 이단 정죄 하는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들어주고 함께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함께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